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곱고 거침없이 쭉 뻗어오르는 회갈색의 거칠한 아름드리 줄기, 우산살이 펼쳐지듯 수평으로 뻗은 가지에 진초록의 바늘잎이 비살처럼 가지런한 모습, 빼어나게 아름다운 몸매를 갖춘 이 나무는 슈퍼모델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집엽수이며 겨울나무인 전나무입니다. 중부 이북의 산지 능선과 계곡북은 남부의 높은 산 등 여러 곳에서도 볼 수 있지만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경기도 광릉, 전북 부안 내소산은 우리나라의 3대 전나무 숲이 있는 곳으로 꼽힙니다. 만월산의 전기가 어린 월정산은 원래 소나무가 울창한 곳이었으나 고려 말에 무학대사가 전나무를 심은 이후 이 나무들은 거의 천년의 세월 동안 큰 숲으로 발전하였기에 월정사를 지켜온 천년의 숲이라고 한답니다. 일주문에서 금강교까지 약 1km에 걸쳐 수령이 평균 83년에서 300년에 달하는 1700여 그루의 전나무가 울창한데, 이 길은 2011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인 생명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광릉숲은 500여 년간 왕실림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으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광릉으로부터 300 내지 400m에 이르는 도로변, 그리고 1927년 월정사의 전나무 종자를 가져다 증식시켰다는 국립수목원 내의 집엽수림 지역 등에는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전나무 숲이 있습니다. 내소사 일주문에서 사천 황문까지 500m쯤 되는 길은 150여 년 전에 임진왜란의 피해 흔적을 메워버려 심었다는 700여 그루의 전나무 터널이 이어집니다. 2006년에 아름다운 숲길, 아름다운 산책로로 선정되기도 한 전나무 숲입니다. 천연기념물로서 최초인 전나무는 전북 진안 청황사의 부소감자 남암 앞에 있는 전나무이며, 경남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태풍 링링으로 쓰러져 2020년 2월에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신라시대 최치원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자라난 나무라는 전설이 있던 나무인데 안타깝습니다. 경남 함양 지리산의 천왕봉을 마주하는 금대암 마당에는 수령이 약 600년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 먹은 전나무가 있다고 하며, 전남 화순의 만년사 경내에는 고려의 성녀 진각국사 해심이 심었다는 전나무도 있다고 하니 전나무의 수명이 300년 정도라고는 하나 그 이상의 긴 수명을 누리는 나무도 많은 듯합니다. 전나무는 학명이 아비에스 홀로필라인데, 속명 아비에스는 라틴어로 상승, 즉 위로 오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졌으므로 키가 매우 높이 자라는 나무를 상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소명 홀로필라는 그리스 홀로필루스에서 전체, 전부,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홀로스와 잎이란 뜻의 필론이 결합한 말로 잎 전체 혹은 완전한 잎, 즉 끝이 갈라지지 않은 잎을 뜻하려 하는 듯도 한데, 그렇다면 학명은 완전한 잎을 가진 키가 큰 나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는 needlefir라고 하여 바늘처럼 뾰족한 잎을 가졌음을 표현하려는 듯합니다. 간혹 젖나무라는 표차를 달고 있는 전나무를 보기도 하는데, 식물학자였던 고 이창복 교수께서 젖나무로 부르자고 제안해서 생긴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기울눈이나 솔방울 등에서 젖 비슷한 수지라는 흰 물질이 나오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우리 고에서 큰 열매를 젖이라고 하므로 젖이 달리는 나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젖나무를 발음대로 표기하다 보니 전나무로 되었다고도 하며, 굳이 젖나무로 바꿀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어 아무튼 전나무가 표준 식물명이 되었습니다. 키가 30 내지 40m씩 자라는 이 나무는 잎이 촘촘하게 돌려나는데 끝이 뾰족해서 찔리기 쉬우며 뒷면 주맥 양쪽으로 흰색의 숨구멍이 나란히 있습니다.
암수 한 그루인 원통 모양의 솔방울꽃이 2년 된 가지에 달리는데 잎 겨드랑이에 달린 수술방울은 성숙준의 붉은 빛이 돌며 가지 끝에 달리는 암술방울은 하늘로 꽂혔습니다. 하늘을 향하는 열매 표면에는 돌기가 없고 나중에 조각조각 부서져 날개를 단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데 발화율은 25%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 전나무는 잎끝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솔방울 표면에 돌기가 있으므로 구상나무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켈트족 신화에서는 나무꾼인 아버지 그리고 요정을 좋아하던 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숲에서 길을 잃고 밤길을 헤맬 때 요정이 전나무에 작은 불을 밝혀 아버지를 집으로 인도하여 목숨을 구한 일로부터 전나무에 반짝이 불을 밝히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전나무는 성탄 장식용 외에 정원수, 풍치수로도 유용하지만 휘지 않고 마디도 적으며 더위에 잘 썩지도 않으므로 관재료나 사찰, 궁궐, 양반집의 기둥 등의 건축재, 가구재료도 귀하게 활용되었다고 하지요. 잎이나 껍질은 요통이나 상처 치료에, 송지는 지혈제로, 또 뿌리와 잎에서는 방향류를 채취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아황산 가스 등 공해 환경에 아주 약하고 습기가 적절한 비옥한 토양에 잘 자라는 음수이므로 도심 적응이 어려우며 맹활력도 약하여 전쟁을 할 때도 유의하여야 한다는군요. 전나무는 휘어짐 없이 반듯하게 쭉 뻗어 오르는 모습으로 인해 올곧고 정직한 나무라고 불립니다. 까마득한 하늘 저 높이까지 곧게 올라 끝없이 푸른 하늘을 마주하면서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노라면 위엄이 넘치면서도 아름답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인지 전나무의 꽃말도 정직, 고상함, 숭고, 장엄 등으로 상징됩니다. 어느 작가는 고매한 사상은 전나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언어에서도 인간의 삶은 정직해야 하는 것이니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요행이 화나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지요. 거짓과 위선이 범람하는 우리들 세상에서 전나무처럼 정직하고 올곧게 살아나가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기만 할까요? 적지 않은 부정직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화나면하고 살기보다는 전나무를 닮으려는 삶의 태도, 떳떳하고 올곧게 살아보려는 노력으로 우리가 더욱 고매하게 고양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감이란 바로 정직한 삶에서 나오는 것임을 전나무는 오늘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 주는 것만 같습니다. 정직한 삶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화와 맑아짐을 함께 경험해 보았으면 합니다.